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사가 늘면 필수 의료에 대한 낙수 효과는 적고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되면 가르칠 교수가 부족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의 동절기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65세 이상 성인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접종이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30대 남성의 비만 비율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아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전체 비만율은 32.5%로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신체 활동 위축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과 관련된 게시물에 댓글을 일시 제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으로 가짜뉴스와 함께 폭력적인 댓글이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이 전산망 해킹 등에 사용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개발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 관리자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홍콩 등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이 미사일 시스템 고도화에 주요 자금원 역할을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의료계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장들이 잇따라 정원 확대 기조와 다른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사가 늘면 필수 의료에 대한 낙수 효과는 적고 건강보험료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의대생 증원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의사 수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필수 의료로 가게 만드는 게 이제 저는 주로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에 대한 거는 제가 논하기가 좀 힘듭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시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의사 증원 자체에 대해서도 필수 의료 분야에 미치는 낙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돈벌이가 되는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늘어난 의사만큼 진료가 늘어 건보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또 각자 벌어먹기 위해서 그만큼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그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정기석 이사장은 공식적인 답변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와 확연하게 대비됩니다. 의무 복무의 그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의사 수 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 모두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사협회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이 갑자기 늘어나면 의사를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워진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지난해 의대 교수 1명이 학생 1.6명을 가르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나올 정부 대책에서 교수 증원까지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의사단체들은 갑자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경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의사를 양성하는 데 대학 교육과 인턴, 전공의 과정 등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그 과정에 드는 비용과 인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 붕어빵 굽듯이 의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그러면 어디서 이제 재원을 조달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질 관리가 될 것인지. 늘어난 학생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전국 의대 전임 교원과 학생 수를 보면 교수 1명이 평균 1.6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보다 교수가 더 많은 곳도 6개 교에 이릅니다. 의과대학 교수는 그 교육부 발령 교수 이외에
병원장 발령, 총장 발령 교수까지 따지면 교수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립대 의대나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7개 교는 입학 정원이 50명에 못 미치는 이른바 미니 의대로 통하는데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의사단체는 교수 한 명이 환자 진료와 연구, 학생 지도를 도맡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교수 정원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자 진료에 진짜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병원 수익을 올려야 그 돈이 흘러서 학생 교육에도 들어가요. 논문 써야죠. 연구해야죠. 병원에서 환자 더 보라고 그러지. 강의실에 의자 몇 개 더 갖다 놓으면 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의과대학 교육이.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사 양성이 중요해진 가운데 의대생뿐 아니라 교수 증원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코로나19 동절기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등의 고위험군입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에서 64세까지 일반 국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활용하는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입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했을 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됐고 해외 주요 나라에서도 동시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도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나도 체중이 좀 는 것 같은데 하는 분들 있을 텐데요. 실제로 지난 3년간 코로나 유행 등으로 운동량이 줄면서 국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집계될 정도로 비만율이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32.5%를 기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비만율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신체 활동이 줄면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비만율이 40.2%로 여성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30대 남성의 비만율은 51.4%로 2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인 직장 생활로 인해 술을 마시거나 장시간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70대가 가장 높은 비만율을 보였습니다. 비만은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특히 칼로리 높은 식품을 많이 섭취한 뒤에 신체 활동을 덜 하게 되면 비만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유산소 운동, 걷기나 뛰기 같은 것들은 많은 에너지를 태울 수 있거든요. 많은 열량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 숨 차고 땀 나는 정도 수준을 일주일에 한 150분 이상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뱃살을 빼려면은 근육이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도 같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만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경각심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도 개인 스스로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등 경각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운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부터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해 비만에서 탈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President, good to see you again. Good evening. Thank you for being here. Good evening. Must have a house here. I'm thinking about it. Yes, we are Apartment, ready. a We house. are ready. Thank you. Please.
President Abbas to postpone or to cancel his meeting with Biden and to come back. And when Biden will enforce Israel to stop its aggression, he can meet with them. 이어서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는 폐허로 변한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수색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부와 차단돼 물과 식량 부족을 겪는 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호소가 이어지자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통한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날이 밝자 폭격을 맞은 가자 지구 알-아흘리 병원의 참혹한 참상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병원 앞 차량은 앙상한 몰골만 남긴 채 모두 타버렸고 희생자들의 시신은 담요에 쌓여 거리 바닥에 놓였습니다. 주택가에선 잔해 더미에 파묻힌 생존자를 수색하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가고 어린 소녀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옮겨집니다. 하루가 멀다고 곳곳에서 공습이 이어지면서 병원에는 부상자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듭니다.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عليهم ضرب الدار ما دون تحذير على السريع وهو فيها ناس ولا ضربوا تحذير ولا اي شيء مباشره وفيها عيال كامله يمكن 70 شخص فيها. 이 같은 공습 공포에 더해 가자 지구가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식량과 물 부족입니다.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겨 빵집 수십 곳이 문을 닫았고 외부와도 차단되면서 물과 식량, 의약품과 같은 물자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A general minimum water requirement per day per person of around about a litre. So that it's very much dependent on how much activity, how much water conservation goes on. But death normally intervenes within about 3 days.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호소가 이어지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에 인도주의 구역을 설정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이집트를 통한 구호품 반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 국경을 잇는 라파 검문소를 통해 물과 식량, 의약품이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 봉쇄와 잇따른 공습으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가자지구 상황이 이번 조치로 호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명입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과 관련한 게시물의 댓글을 일시 제한했습니다. 메타는 현지 시각 18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특정 지역 이용자의 페이스북 공개 게시물에 댓글을 달 수 있는 범위 설정을 친구와 팔로워로만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으로 가짜뉴스와 함께 폭력적인 댓글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다만 메타는 사용자가 이 같은 설정을 거부할 경우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줄어든 데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이란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2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66달러, 1.92% 오른 배럴당 88.3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종가는 지난 10월 3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러한 유가 상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악화한 데다 이란 측에서 강경 발언이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전산망 해킹 등에 사용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 신기술 부문 부보좌관은 현지 시간 1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일부 북한인과 다른 국가 범죄 행위자가 악성 소프트웨어 제조를 촉진하고 악용할 시스템을 찾는데 AI 모델을 사용하려 시도하는 것을 관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등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이 북한 정권의 미사일 시스템 고도화에 주된 자금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격을 낮춘 중국산 테슬라 모델이 지난해
지난달 수입차 판매 1위를 차지하며 전기차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속 성장하던 전기차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테슬라 흥행까지 겹치면서 국내 업체들은 목표량 달성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테슬라 모델 Y의 지난달 국내 판매량이 4,206대로 집계됐습니다. 벤츠 E클래스나 BMW 5 시리즈 등 기존 인기 모델들을 제치고 수입차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팔려나가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국내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에서 중국산 저가형 배터리로 갈아타 출고가를 2천만 원가량 낮춘 점이 소비자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차량 가격이 높아서 환경부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환경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판매 증가를 이제 견인을 했다. 특히 테슬라 모델 Y가 거둔 실적은 국내 승용 전기차 상위 10개 모델의 지난달 판매 대수를 모두 더한 것보다도 많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테슬라의 흥행이 전기차 시장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국내 자동차 업계는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현대차와 기아차가 국내에서 3분기까지 판매한 전기차는 올해 목표로 제시한 18만 5천 대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고속 성장하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거란 어두운 전망까지 나옵니다. 지금까지 팔은 차를 보면 사실 그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제조사 입장에서도 그걸 선뜻 차량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마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기아는 새 전기차 라인업을 공개하고 고급형부터 보급형까지 모델을 다양화해 소비자들 입맛을 공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부족한 점으로 꼽히던 충전시설 인프라도 확대해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 계획입니다.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전기차의 높은 가격과 충전의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망설이게 하는 우려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유럽 각국이 보조금 혜택을 축소하면서 전기차 판매량을 2030년까지 360만 대로 늘리겠다는 현대차 그룹의 중장기 계획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지하철을 탈 때 개찰구에 표시되는 빨간색 불이나 노란색 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승차권의 종류에 따라 개찰구에서 들리는 전자음도 다른데요. 일반 승차권과 무임승차 우대권을 구분하는 장치들인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팡이를 든 한 승객이 지하철역 개찰구를 통과하자 하단에 노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또 다른 승객이 들어가자 이번엔 빨간색 불이 표시됩니다. 모두 무임승차가 가능한 우대권을 사용한 승객들로 노란색은 장애인, 빨간색은 노인 우대권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일반권을 사용해서 개찰구를 통과할 땐 아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쓰는 우대권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구분하기가 딱 쉽잖아요. 이 사람은 늙었구나. 대중 속에 휩쓸려서 평등하게 가고 싶으면 그런 구분적인 게 안 나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개찰구 리더기에 우대권을 인식시켰을 때 알림음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승차는 삐소리가 한 차례만 울리는데 장애인이나 노인 우대권을 사용하면 두 차례 울립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민감 정보의 측면도 있겠죠. 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이제 드러나는 것은 차별이죠. 게다가 지난 6월부터 승객이 많은 서울역 등 10개 역에선 시범 사업으로 노인 우대권의 경우 별도의 안내 음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데다 공짜로 탄다는 불편한 시선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도둑이라 이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 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위축도 되면서도 우대권 도용, 그러니까 불법 무임승차 단속을 위한 고육지책이란 게 서울교통공사 설명입니다.
하지만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5년 전과 비교해 30%나 늘어나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인정보는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권익위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점을 각 부처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침해와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란 비판 속에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한국은행이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5월, 7월, 8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6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가계부채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지금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과 금융 안정 측면의 위험,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등을 점검하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장품 업계는 코로나와 중국 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화장품 업계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충북 청주 오송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화장품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전시장 안이 국내 화장품 뷰티 제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업체를 대표하는 화장품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새롭게 선보이는 신제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전시장을 찾은 일반 관람객과 해외 바이어들은 제품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봅니다. 화장품 업체들은 저마다의 강점을 선보이며 화장품 안내는 물론 현장에서 맞춤형 상담도 진행합니다.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화장품 엑스포가 열리는 2023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장. 참가 업체들은 제품 홍보는 물론 타업체의 동향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업체의 그런 새로운 신제품도 볼 수 있고 다른 업체의 홍보 방법도 한번 볼 수 있어서 그런 점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전면 대면 행사로 열리는 엑스포로 국내 화장품 기업 153곳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화장품 업계는 코로나와 중국 시장 위축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번 행사에 해외 31개국 323명의 바이어가 참가해 수출 계약에서 높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 가운데 21%를 차지하고 있고 보건의료 국책기관 등도 밀집해 화장품 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K-뷰티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오송이 또 충청북도가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K-바이오의 연장선상에 있다. 저는 충청북도는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만큼 단순한 엑스포 행사에 머무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성인 3명 가운데 1명, 특히 30대 남성은 2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소식 보고 놀란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미루게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럴 땐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만 해도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여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